자, 이제 감정평가 잠깐만 넘어와 보시죠. 감정평가입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넘어가기 전에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쪽 오세요. 자, 우리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예요. 1월 14일까지 해서 기본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우리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학개론 총 몇 개? 8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 토지에 대한 용어, 주택에 대한 용어, 부동산의 속성을 배우는 총론을 배웠어요. 됐죠?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 맞죠? 균형, 그리고 탄력성, 거미비론과 경기변동을 배웠던 경제론 나왔어요. 맞죠? 세 번째, 시장론 앞부분은 됐고요. 뒷부분에 학자 몇 명? 그쵸. 방송 중이니까 잘했어요. 고마워요. 무슨 론? 시장론. 학자 18명이었어요. 네 번째는 정책론이었어요. 이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법과 세법 내용이 출제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 네 가지 파트를 전반부라고 얘기해요. 전반부. 보통 40문제 중에서 17문제에서 18문제가 출제가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후반부로 넘어올게요. 후반부로 이제. 후반부로 넘어올게요. 후반부. 자, 방금 했던 거 후반부는 22문제에서 23문제 정도 나오는데 우리 방금 했던 게 5번째 파트인 투자론이었어요. 투자론 앞부분의 위험과 수익, 수익률의 종류,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는 됐고 뒷부분에 방금 했던 부동산 투자 기법 맞죠? 투자에는 세 가지죠. 첫 번째 뭐다? 화폐의 시간가치.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세 번째는 기법. 됐죠? 이거 배웠던 거예요. 여섯 번째는 금융인데 기본에서는 금융론을 건너뛸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심화반 들으시면 아, 저 말이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고정이자가 뭔지 변동이자가 뭔지 배우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원리금 상환 방식이 뭔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뭔지 그거 배울 거예요. 원금을 일정하게 갚으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을 일정하게 갚으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거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개발, 관리, 마케팅도 쉬우니까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감정평가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산업인력공단에서 7월 말쯤 되면 공시를 해요. 공공이 볼 수 있게 게시한다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음 요강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7개 파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85%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80% 나온다고 얘기는 안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평가만 똑 떼가지고요. 요것만 똑 떼가지고 15% 내외로 출제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럼 나머지 얼마 나오는 거예요? 85%. 그래서 감정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40문제 중에서 15% 내외니까 몇 문제? 6문제 내외가 나옵니다. 근데 이 파트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어렵냐고 물어보니 물어봐서는 답을 못 구해요. 근데 시험을 칠 때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문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 번째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껴진대요. 민법 넘어가기 직전이잖아.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지문이 긴 거랑 시간에 대한 압박인 거예요. 왜? 35번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민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머릿속에. 웃는 분도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풀고 민법 넘어가야지 그 생각 때문에 여기 지문이 안 읽힌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칠 때 작년에도 추가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총론 제발 잘해 가세요였어요. 왜? 첫 단추니까. 첫 단추가 3개, 4개 쭉 풀리잖아요? 그날 시험 합격해요. 근데 1번 봤는데 되게 쉬워 보이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갑자기 숨이 턱 막혀요.
우리 애기 키우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첫째 키울 때는 조금 아파도 안고 병원 가요. 둘째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야야 알아. 야, 물 먹여서 재워. 볼살 먹여서 재워. 해야지. 저기 있어. 37.5도 넘을 때까지는 괜찮아. 맞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내가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9시 30분부터 푸세요라고 넘겼을 때 1번이 안 풀려. 되게 쉬운데, 토지 용어 되게 쉬운데 안 풀려. 난리 난다고요. 근데 얘는 왜 어렵냐면요, 지문도 길고 문제도 커요. 되게 커요. 근데 내가 빨리 풀고 민법 넘어가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지문이 안 읽히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렵대. 얘는 학자가 싫대. 경제 모르겠대. 공법이 왜 나오냐고 물어봐요. 내가 환장한다 진짜. 아시겠죠? 그쵸? 얘는 숫자 나와. 숫자 느낌 오죠? 그쵸? 투자는 돈이니까. 얘도 숫자 나오죠? 이것도 이렇게 어렵대. 학자 모르겠대. 공법 왜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얘하고 얘만 맞출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럼 큰일 나는 거 아시겠죠? 자, 한번 봐봐. 감정평가 이거 배울 거예요. 자, 감정평가가 뭐예요? 다시 한번 더 가면, 투자가 뭐예요? 1일?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꾀한다, 얻는다. 오케이. 감정평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두 사람 손을 잡고 가고 있어. 언니, 저거 얼마야? 얼마일 것 같아? 얼마일 것 같아요 얘기하죠. 얼마일 것 같아요 얘기하죠. 맞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한 9억 5천 좀 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러면 너는?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감정평가예요. 이게 감정평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길 가다가 건물에 대한 가액을 표시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무엇을? 토지 등에. 언니, 저기 땅값 얼마일 것 같아? 한 9억 정도 하지 않을까? 너는? 한 8억 정도 하지 않을까? 이거 다 감정평가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에요? 객관적 지표예요? 본인 생각이죠? 그래서 가격이 아니에요. 가치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봐봐. 감정평가라는 것은, 맞죠? 토지나 건물 엄청나게 많아요. 막 그림도 하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작권도 감정평가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예? 몰랐어요? 그림, 저작권도 감정평가해요. 그 네버엔딩 스토리 알아요?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그게 1년 저작권이 거의 억대에 가까운다는 이런 얘기 들어봤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봐봐. 저작권이 25년에 1억, 26년에 1억, 27년에 1억, 28년에 1억이죠. 이거 현재로 가져오면 얼만 돼요. 이게 감정평가예요. 이게 저작권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나중에 수익환원법으로 할 거예요. 수익환원법으로 할 거라고요. 이거 엄청 어려운 간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아무도 몰라요. 수익환원법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꾸준히 장래에 수익 내는 거 원래로 환원해오면, 가지고 오면 얼만데 같이 매겨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매겨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 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일본식 표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가격이에요. 갑가자에다가 이마액자예요. 이마의 가격이 드러났다는 뜻이겠죠. 다 가격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가액, 가격 헷갈리면 안 돼.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무엇으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는 평소에 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보세요. 경제적 가치란, 여기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깨닫고 가야 돼요.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를 말하는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줘보세요. 줘보세요. 네모만 했는데 왜 이렇게 오렸어요? 줘보세요. 자, 경제적 가치를 가액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냐면요, 임대료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길 가다 보면 가끔 되게 주요 요지에 혹은 좋은 자리에 공실이 있는 경우가 있죠. 본 적 있죠? 그걸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기 좀 임대료 낮춰가지고 좀 이렇게 받지, 임차인 받자고 얘기하죠. 그거 왜 안 받는 줄 알아요? 임대료를 낮추잖아요. 감정평가액이 폭락합니다. 돈을 못 빌린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내가 감정평가액이 떨어질 바에는 공실로 냅두겠다,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소리예요. 왜? 감정평가액이 떨어지면 대출금이 줄어들 거고 나중에 팔 때도 불리할 거니까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가지고 어머 저기 도시토지인데 왜 비워뒀어? 공안지라서 그래요. 세금 안 내요. 어머 그게 공실이에요. 집주인이 돈이 좀 있나 본데 버틸 수 있겠니? 평가액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그래서 경제적 가치란 임대료를 말하며 현실의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것이 아니라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거 알죠? 이렇게 막 누구냐 막 내 가족한테 내 자녀한테 팔 때는 되게 싸게 팔죠. 그러니까 그거는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경제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본 거 있죠? 막 10억짜리 갑자기 막 4억에 팔고 이래요.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죠? 이거 자녀한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이 봐도 비정상적이죠? 이런 거 대부분 다 증여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가격이 팍 튀는 것들 조심하셔야 거르셔야 돼요. 이거까지 거르는 거 해드려요. 저희가 나중에 사정 보정 해가지고 사정 보정, 사정이 있는 거 보정 고쳐준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쭉 보세요. 자, 감정평가물은 부동산, 동산, 그림, 회사도 해요. 자동차도 하기 당연히 중고차 시장감 하잖아요. 저작권도 해요. 그림도 해요. 맞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특별 원칙은 됐고요. 능한 경공 됐고, 요거는 능한 전합 됐고요. 쭉 넘어가 보세요. 자, 감정평가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죠? 맞죠? 정보를 가진 자는 이용해 먹고 못 가진 자는 역선택, 어망한 선택하죠?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정보의 비대칭성.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아는 사람은 도덕적 해이, 모르는 사람은 역선택. 그래서 여러분들 뭐다? 합리적 가격 형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잡 다양성, 특수성 이건 됐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감정평가 어떤 기능이 있는데 정책적 기능.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 기능. 이거 됐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게 됐고. 자, 감정평가의 분류입니다. 분류에다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써주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되셨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있죠.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죠. 그래서 거기 문제가 저희 학개론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파트를 깊게 공부하기에는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이 있으니까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법률에 나와 있는 규칙이라는 여기에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제 공부할 때는 세부 사항을 보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보고 자꾸 쪼개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됐어요? 1조는 필요 없습니다. 2조부터 시작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는요, 정의예요, 정의.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지. 자, 정의라는 것은 송도윤은 누구냐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보세요. 시장 가치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익 환원법이 뭔데? 거래사 비교법이 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개씩 주워 담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올 때마다 챙겨 놓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배울 거. 3조, 4조 필요 없고 5조 배우는 거예요. 5조. 5조마다 시장, 가치, 원칙. 자, 감정평가가 뭐라고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너 그거 할 때, 표시할 때 시장 가치 확인하고 해라. 시장 가치로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지금? 자, 잘 보세요. 시장 가치란 정의예요, 정의. 감정평가의 대상에는 물건이 어떤 시장? 통상적인 시장. 아시겠죠? 특수한 시장 아니에요. 여기는 자동차만 팔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시장이에요. 이거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 홈쇼핑 가봤죠? 시간 막 줄어들죠? 3분 남았습니다. 막 이러죠? 이성적인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어머, 저건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봐봐.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뭐?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돼야 되는 거예요. 2번이 너무 올라왔네요. 됐어요?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돼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사도 되고 내일 사도 되고 이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어떤 사람? 정통한 당사자. 전문적 아니에요. 전문적 아니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전문적 당사자 나왔어요. 자, 감정평가 전문가가 누굽니까? 감정평가 사겠죠. 근데 방금 아까 둘이 걸어가던 사람은 감정평가사예요? 그냥 친한 사이예요? 그냥 친한 사이죠. 부동산은 친한 사이죠. 그 동네 사람이죠. 집값 좀 알고 있죠. 그래서 뭐다? 전문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냥 아는 사람들이라고. 정통한 당사자. 아시겠죠? 전문적 당사자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여기 세 번째 포인트. 됐어요? 자, 네 번째. 한 번에 모르고 확 지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중하고, 잠깐만. 야, 사.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산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스스로 산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됐죠? 오케이?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성대가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 다섯 번째. 언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그거 이렇게 한 번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재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원래 여러분 감정평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조에서 했어요. 시장 가치 기준 원칙. 기준 써드릴게요. 시장 가치 기준 원칙. 뭐 할 때? 감정평가액을 뭐다? 결정할 때 뭘로 한다고? 시장 가치로 한다고. 그 시장 가치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자발 거래될 가능성 가장 높은 거. 아시겠죠? 이게 시장 가치예요. 이게 2조 정의에 나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감정평가할 때는 시장 가치로 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언제나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있죠.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 할 때가 있다고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령의 다른 규정, 두 번째는
의뢰인이 요청. 세 번째는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설명해 볼게요. 합리적으로 떠올라야 돼. 합리적으로. 이거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보세요. 봐봐. 야, 너 저 감정평가했어. 뭘로 했어? 시장가치로 했어. 법대로 한 거죠. 야, 너 저거 시장가치로 했어? 아니,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저거 왜 시장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 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 원래 시장가치로 하는 게 맞는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걸 따랐어라는 소리예요.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안 한 거예요? 내가 원칙은 안 지켰지만 법대로 한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와, 내가 감정평가하러 갔는데 그 감정평가하는 건물의 주인이 나한테 시장가치로 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얘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건물을 평가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시장가치로 하지 말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물상의 하자나 마모, 약점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상하죠? 시장가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 하세요.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떼법. 맞죠? 사회통념상 야, 저렇게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잘 보세요. 떠올라야 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는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죠. 그 세 가지가 뭔데? 다른 규정, 요청, 통념. 맞죠? 할 때에는 검토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가치의 성격과 특징, 합리적인지 적법한지를 고려하라고요. 됐어요? 자, 법의 원칙이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라서 시장가치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했죠?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여기서 문제. 가치의 성격과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개 중에 한 개예요. 뭘까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얘는 왜 검토 안 해도 돼요? 뭐대로 했으니까? 법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 고려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그 뜻입니다. 요거 자기 하셔야 돼요. 2번과 3번은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한다. 얘는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왜 고려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이 뜻이라고요. 됐어요? 자, 앞으로 시장가치는 무슨 가치로? 죄송해요. 앞으로 감정평가는 미안해요. 감정평가는 무슨 가치로?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건데 시장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뭐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했으니까는 그랬죠? 규정 말고 다른 걸 한 거죠. 그래서 고려해야 돼요. 뭐다? 가치의 성격과 특징, 합리적인지 적법한지를 고려해야 돼요. 고려 안 하는 거 한 게 있어요. 언제 고려 안 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왜 고려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었습니다. 5조였었어요. 완벽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는데 맞죠? 결여되어 있어요. 맞죠? 의뢰인이 막 우기는 거야. 야, 저거 잘못했잖아.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의뢰 거부하거나 받은 임무를 철회할 수 있다. 당연한 소리죠. 이거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하는 경우에는 합리성과 적법성이 부족하대요. 뭐 한다고? 일 안 해? 나 저 일 못하겠어! 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우리 변호사들 보면은 일 받았다가 처리한 경우 많죠? 똑같은 거예요. 감정평가사도.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7조까지만 할게요. 7조까지만. 자, 시장가치, 통상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자발, 가능성이 높다. 끝. 예외도 있습니까? 있죠. 3가지. 예외 3가지. 언제? 다른 규정, 요청, 통념. 언제 고려한다? 밑에 거 2개는 고려한다. 위에 거 1개는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왜? 법대로 했으니까. 됐죠? 앞으로 감정평가는 뭘로? 시장 가치로 하시는 거예요. 외의 가치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쭉쭉 넘어오셔가지고. 자, 적정 가격은 가볍게 한번 볼게요.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이란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얼마나 한다. 요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의에 나와 있긴 해요. 봐봐, 2조 정의잖아. 2조 정의.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출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6조입니다. 6조. 이쪽 와보세요. 자, 잘 보세요. 6조입니다. 6조. 6조 현, 황, 기, 준, 원칙. 자, 현, 황, 기, 준, 원칙. 풀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겠어요? 현재, 상황, 기준, 원칙.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근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현재란 말은 쓰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미용실 갔는데 오늘은 쉽니다래. 오케이, 알겠어. 쉬어. 내려올게.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됐어요. 갔어요. 오늘은 쉽니다래요. 장난하나? 집에 갔어요. 3일째 미용셨어요. 오늘은 쉽니다래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현재란 말은 앞으로 쓰면 안 돼요. 앞으로 뭘 쓸 거냐면 기준 시점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쉽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에 대한 기준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쉽니다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현황 기준 원칙을 현재란 말로 바꿔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헷갈려. 항상 뭐다? 기준 시점. 뭐라고? 기준 시점. 그게 포인트예요. 이제 보세요. 자, 보세요.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자, 언제를 기준으로?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 상황 및 무슨 제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뭘로 써먹고 있는데 공법상 제한은 받아야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지. 헐벗을 나지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 있다 없다? 공법상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공법상 제한 안 받아요? 나체로 공공장소에 나가보라 얘기했죠? 잡혀가는지 안 잡혀가는지? 공법상 제한 받죠? 사법상 제한을 안 받는다. 내 방에 있으면 안 잡혀가요. 사적 공간이니까. 됐죠? 나체는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건물 없죠? 사적인 공간 내 방에 있으면 안 잡혀가요. 공공장소 나가면 공연 음란죄로 걸려요. 됐죠?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것은 대상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현재 시점 계속 물어봐요. 현재 시점. 장난해? 현재 시점 아니라고. 이 미용실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현재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맞죠? 현재 식사 중, 내일도 현재 식사 중, 모레도 현재 식사 중. 장난하나 지금? 현재가 언젠데? 맞죠? 그래서 항상 뭐다? 현황 기준, 현황이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뭐 찾으라고? 기준 시점을 찾으라고요. 그거예요. 됐죠?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문제 이렇게 나와요. 현황 기준 원칙이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 사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아시겠죠? 사법상 제한은 안 나와요, 안 나와. 뭐만 받아요? 공법상 제한만 받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불법적이에요. 일시적 이용.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제외한다, 뺀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됐죠, 지금? 자,
그래서 아까 우리 5조에서 시장 가치 말고 외의 가치로 할 수 있었어요? 있었죠? 세 가지 뭐였어요? 오케이. 법령의 다른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 통념상 타당하도 인정.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자, 잘 보세요. 1항에도 불구하고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잘 보세요. 실제와 다르게 가정해요. 현황 기준 말고 다른 걸로 한 거죠. 두 번째는 뭐보다 조건을 붙인다고요. 결국에 똑같은 말이에요. 현황 기준 외로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은. 그래서 얘는 야 그거 현황 말고 실제와 다르게 가정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다가 조건을 붙인 거예요. 현황대로 한 거예요? 현황대로 안 한 거예요? 현황대로 안 한 거죠. 언제? 법령의 다른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나왔죠. 얘 지금 원칙 안 따라간 거죠.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맞죠? 그럼 얘도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고려해야 되겠죠. 언제 고려해요? 몇 번? 2번, 3번은 고려한다. 1번은 고려하지? 왜 고려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거라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 쭉 문제 나오고 현황 기준 원칙에서 조건을 붙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가정한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지 적법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고려 안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나온다고요. 문제. 그러니까 지문 길이가 길어요. 왜 그러냐면 얘를 긁어서 붙여서 문제 내요. 그러면 이게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게 복붙 하니까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근데 핵심을 알고 있으면 그것만 딱 보여요. 아시겠죠? 맞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조건을 붙일 때에는 현황 기준 외의 원칙이죠? 무엇이? 합리적인지 적법한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라고요. 언제는요? 2번과 3번일 때는요. 언제는 검토하지 않아도 돼요. 1번일 때는 그렇지 않다고요. 왜요? 법대로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결여되어 있다. 일해요? 일 안 해요? 일 안 해. 끝.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황평가 볼게요. 이제 현황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부분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뭐 한다고요? 뺀다라는 겁니다. 얘가 문제죠. 얘가 문제죠. 언제? 다른 규정. 언제? 요청. 언제? 사회통념상 필요할 때 조건평가가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조건을 붙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복합부동산인데 저거 조만간에 건물 부실 거예요. 건물이 있어서 현황평가 해야 되지만 건물이 없는 것으로 보고 건부지를 뭘로? 나지로 평가한 경우가 이것 때문에 조건부평가 걸린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나 땅만 보고 샀다는 소리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 50년, 40년, 50년 된 아파트 건물 가치 있어요? 없을까요? 건물 가치 없어요. 강남에 비싼 아파트들 있죠? 그렇죠? 비싼 40년, 50년 아파트들 있죠? 아파트 그 건물이 비싸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입지가, 토지가, 위치가 너무 좋아서 거기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실제 건물의 가치가 거의 없죠.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은 받는다. 야,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거는 빼세요라는 소리입니다. 시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지문을 본인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길이를. 왜냐하면 얘는 법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긁어서 붙여요. 그래서 지문 길이가 길어. 근데 문제는 되게 쉽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한 개만 더 할 거예요. 그 전에 잠깐만. 자, 5조 시장가치 5개.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에서. 두 번째 뭐였죠? 홈쇼핑.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누가? 정통한 당사자에서 신중하고 스스로, 맞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말한다라는 소리고, 시장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 그렇죠. 그때 가치의 성격과 특징, 적법한지 합리적인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 고려 안 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왜 고려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언제 고려해요?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려해야 되는 거지. 의뢰인이 우기거나 때법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됐죠? 그 뜻입니다. 자, 현황 기준 똑같아요. 기준 시점에서의. 현재란 말 나오면 안 돼요. 기준 시점에서의. 맞죠?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무슨 법?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뭐는 빼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됐죠? 그러면 현황 기준 말고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됐죠?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내뱉을 수 있으면 완벽한 거예요. 근데 현황 기준 외의 원칙, 즉 뭐다? 조건을 붙였을 때 세 가지 하죠? 이때 고려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지, 적법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돼요. 고려 안 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요? 법대로 했으니까. 5조 6조예요. 이걸 왜 틀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모르겠대요. 왜 모르는 거야 도대체? 됐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오늘 마지막 7조. 개, 별, 물, 건, 기준, 원칙. 잘 보세요. 감정평가할 때는 시장 가치로 하거나 현황 기준으로 하거나 그리고 각각 따로 하세요라는 소리예요. 묶어서 하지 마세요라는 소리예요. 묶어서 하지 마세요. 자, 잘 보세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된다. 토지는 토지만, 건물은 건물만. 됐죠? 되셨죠?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이게 원칙인 거야. 원칙. 밑에 세 가지 묶어주시고 요게 예외. 자, 요건 전혀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토지는 토지로, 건물은 건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죠. 자, 감정평가 하기 시작했어요. 물건의 감정평가. 토지는 뭘로 해요? 뭘로 감정평가해요? 아니, 방법.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토지 뭘로? 공, 시, 지가, 기, 준, 법. 됐어요? 건물은 뭘로 할까요? 그럼 이제 이건 모를 수 있어. 원가법. 이건 들어만 두세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또 그 개론에 미친 송도현 교수님이 또 이걸 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시골에 땅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시골 땅이 있어요. 토지가. 그래서 팔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제가 토지를 팔고 싶은데 이거 혹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장님이 개론 교수님의 심금을 울리는 말을 합니다. 고객님, 최근 5년 이내에 적절한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땅 팔아요,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죠. 맞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요. 됐죠? 도시 지역은 몇 년 이내? 3년 내에. 그 외에 지금 몇 년? 5년 내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무엇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해주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얘기 들으면서 완벽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토지였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어요. 주변에. 그럼 뭐예요? 도시는 3년 이내, 그 외 지역은 5년 이내에 그 데이터가 남아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감정평가 받을 수 있다고요. 그 토지의 가격을 보고 거래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감정평가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 그랬죠. 뭘로 받았겠어요? 팔아요, 안 팔아요? 그게 몇 수십 년이 지났어요. 됐죠? 그래서 원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건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경우에 도시는 3년, 그 외에 5년이 있을 경우에는 뭐다? 거래사 비교법도 쓴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개별 평가했더니 뭐 한 거예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원가법. 됐죠? 근데 한국과 일본은 토지와 건물주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솔직히 잘은 없어요. 따로 거래할 수 있죠. 건물이 뭐니까? 건물이 뭐니까? 정착물이니까. 근데 이거 두 개를 내가 함께 거래한대요. 토지와 무엇을? 건물을 함께 거래한대요. 이때 뭐 쓸 수 있냐고? 일괄로 평가받을 수가 있다고요. 무슨 방법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요. 원칙은 얘죠. 근데 야, 나 이거 한 번에 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 무슨 평가? 일괄 평가. 됐죠?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정리할게요. 자,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방금 했죠? 서로 쪼갤 수 없을 때는 뭐 한다고?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무슨 평가? 일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죠, 지금? 자, 감정평가 원칙은 뭐예요? 물건마다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팔아 넘긴대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됐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한 필지의 토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있는데, 자, 여기는 큰 도로, 번화가, 유동인구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음침해. 일방통행. 그렇죠? 근데 한 필지인데 요거를 두 개를 쪼개서 내가 운영하고 있어요. 앞에 가게와 뒤에 가게, A 가게와 B 가게. 한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가치를 달리하는 것은 뭐 한다고? 구분 평가한다고. 왜요? 가치가 뭐하니까 다르다. 맞죠? 어디가 비싸다? 유동인구 많은 데가 비싸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뜻입니다. 됐어요? 자, 하나의 물건이라도 뭐가 다르면,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평가? 구분 평가. 그래서 봐봐, 뭐가 보인다? 가치가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왜? 가치가 다르니까. 됐어요? 자, 이제 와보세요. 자, 마지막. 자, 내가 땅이 이렇게 있었어.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정부가 나와서 땅을 이렇게 잘라요. 왜 잘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여기에다가 도로를 뚫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내 땅 날라갔죠? 다 날라갔어요? 일부분만 날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다 평가할까요? 얘만 평가할까요? 얘만 평가요. 얘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부분 평가한다는 소리예요. 부분 평가는 대부분 보상 평가할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됐어요? 이해되죠 지금? 자, 그래 줘보세요.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수한 목적 언제? 내가 보상받을 때. 됐죠?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무슨 평가? 부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 번 할 때는 일괄, 가치가 다를 때는 구분해서 평가, 일부분만 할 때는 부분 평가 이렇게 합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감정평가할 때는 원래 대상 물건마다 각각 따로 해야 돼요. 그렇죠?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한 번에 일괄 평가하는 경우 있습니까? 언제요? 읽으세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있을 때. 맞죠? 원래 개별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누어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경우 있습니까? 네. 언제요? 가치를 달리할 때. 됐죠? 자, 그럼 마지막. 원래는 각각 개별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 한 개 중에서 쪼개서 따로 일부분만 톡 떼서 평가하는 경우 있습니까? 네. 언제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보세요. 자, 개별 평가, 일괄 평가, 구분 평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 평가가 7조의 원칙입니다. 7조의 원칙. 7조의 원칙. 7조의 원칙. 2번, 3번, 4번은 예외의 경우가 생겼네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거 줄치고 정리하죠. 자, 원칙은 뭐라고? 두 개 이상 있는 거는 각각 따로 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한 번에 거래되거나 용도상으로 못 쪼갤 때에는 뭐라고? 일괄 평가하라고. 됐죠? 자, 그래 줘 보세요. 자, 2번에 별표 하나 주세요. 우리 아까 토지와 건물 일괄 요건 했어요. 기억나세요? 됐죠? 그리고 일괄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건물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괄할 때.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알 텐데 건물 부분, 전용 공간, 공용 부분, 대지사용권, 우리가 지분이라고 부르는 거. 아파트는 지분 적죠? 맞죠? 보통 뭐 평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평, 두 평 이렇게 주죠. 그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대지 사용권과 건물 부분도 따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일괄해서 평가하는 걸 할 뿐이에요. 지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쓴다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고요. 그래서 봐봐. 일괄 평가하는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고요. 아파트 감정 평가할 때 옆집 얼마에 팔렸는지 보고 감정평가 한다고요. 아시겠죠? 토지와 건물 팔 때 감정평가 받고 싶으면 옆에 토지와 건물 얼마에 팔렸는지 보고 감정평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렇게 해서 2, 3, 4까지 했고요. 잠깐만, 이제 그냥 못 가. 절대 그냥 못 가. 보내줄 수가 없어. 자, 이렇게만 하고 할 건데, 자, 감정평가 들어왔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감정평가가 뭐였죠? 그걸 물어보지 몰랐죠? 감정평가가 뭐였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길 가다가 언니 저거 얼마야? 그거예요. 됐죠? 자, 감정평가할 때는 우리 2조 정의이 됐고요. 5조 시장 가치로 감정평가를 결정합니다. 시장 가치 기준 원칙. 맞죠?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 포인트 5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죠? 통상시장. 두 번째,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세 번째,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네 번째,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게 시장 가치예요. 시장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 할 수 있어요? 네. 언제요? 통념상 타당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맞죠? 근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할 때는 가치의 성격과 특징, 합리성과 적법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 안 하는 경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언제 고려 안 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됐죠? 안 물어볼 거예요 이제. 자, 6번째입니다. 6조입니다.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현황 기준 원칙은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봐봐.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맞죠?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네. 언제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조건을 붙였을 때에는 내가 그게 합리적인지 적법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돼요. 고려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어떤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자, 마지막 7조. 감정평가는 원래 각각 따로 해야 되죠. 근데 따로 하지 않고 개별 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일괄평가. 언제 해요? 토지로 거래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경우. 두 번째 무슨 평가? 구분평가. 언제? 가치가 다를 때. 세 번째는 부분평가. 언제?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 아시겠죠? 보상 받을 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5, 6, 7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8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고 저희 감정평가 3방식까지 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감정평가 절차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네.